안녕하세요. 선해내린테리어 임직원 여러분, 4월 전기안전보건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 주제는 화재 예방 교육입니다. 처음으로 화재 발생 현안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 1년 기준 화재 현황인데요. 화재 현황 게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 발생 건수는 현재 4812건, 인명피해 사망은 358명, 인명피해 부상은 2312명으로 전동기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화재 유형별 화재 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유형으로는 건축, 구조물을 화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 쓰레기 등에 의한 화재, 자동차 철도 차량 화재 등이 있습니다. 화재 유형별 화재 건수 아래를 보시면 화재 발화 요인별 화재 건수를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볼 수 있는 것이 부주의 항목입니다. 화재는 예고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큰 화재든 작은 화재든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화재 발화 관련 기기를 볼 수 있는데요. 차량선 박부품부터 시작하여 배선기구, 주방기기, 계절용 기기 등 화재 발화 관련 기기, 발화 항목 건수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 발생 원인은 여러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발화 여러는 작동기기에서 일어나는 화재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담뱃불 라이터불, 불꽃, 불티 등이 그 다음으로 많은 화재 건수 발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화재 발생 원인 및 예방 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화재 주요 원인으로는 전선의 합선 또는 단락에 의한 발화, 누전에 의한 발화, 과전료 과부하에 의한 방화, 규격 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 불량 상태,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화재의 예방 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화재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그 외의 예방 수칙으로는 우선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 전선 등은 전격 용량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노후된 배선은 교체,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각종 전기기기는 사용 후 플러그를 제거하고 분점암 등 전기기관 부근의 위험물, 기타가 연물 등을 방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가스화재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용기 밸브 오조작 및 사용자 직접 교체로 인한 부주의가 있고, 점화 미확인으로 인한 누설 폭발, 환기불량에 의한 질식사 및 가스누설 경보기의 미설치로 인한 미인지, 가스 사용 중 장기간 자리 이탈, 실내의 용기 보관 가스누설 및 폭발이 있습니다. 가스화재 예방 대책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스시설 사용 시 장시간 자리를 이탈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 사용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배치자를 두어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예방 대책으로는 가스 사용 전에는 가스누설 여부를 냄새로 확인하고 환기를 하여야 하며, 가스 사용 후에는 중간 또는 안전 밸브 폐쇄, 가스시설 주위에는 위험성 및 가연성 물질은 절대 방치 금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유류 및 기타 화재 주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류화재 주요 원인은 주유 중 새어 나온 유류의 유증기가 공기와 적당히 혼합된 상태에서 불씨가 닿을 경우 화재가 일어나며, 유류기구 근처에서 불을 켜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 난로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놓았을 때,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화재 주요 원인은 용접작업 간 부주의 및 안전조치 소홀 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접작업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티 등이 비산되어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단시간 내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혹은 장시간 후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티로 인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 중뿐만 아니라 작업 후 일정 시간 비산불티, 훈소 징후 등을 감시 활동을 하여 화재 등 비상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유류 및 기타 화재의 예방 수칙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용접 시에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책 수립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류 사용기기 주변에는 가연물의 적재를 금지하며, 과열이 되기 쉬운 가전제품, 보일러 등은 무리해서 사용하지 말고 항상 사용 전 안전점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화재의 특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성장성, 우발성, 불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날 때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불안정성으로 화재가 번지고 성장하면서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화재는 특정 장소,
시간, 계절과 상관없이 어디든 어느 시간이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겨울과 지금과 같은 봄철 날씨 사이 가장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화재의 종류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화재는 A급, B급, C급, D급 화재로 구분할 수 있고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로서 가연물은 목재, 종이, 섬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A급 화재는 냉각 소화가 가장 효과적이며 적용 소화제로는 물, 강화액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B급 화재는 유류, 가스 화재로 질식 소화를 해야 효과적으로 화재가 진압되며 질식 소화에 적용 소화제는 포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분말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C급 화재는 전기 화재로 주로 전기기계기구 등에서 발생하며 질식, 냉각 소화에 효과적이고 이산화탄소, 분말, 할론 1211, 할론 1301이 적용 소화제입니다. D급 화재는 금속 화재로 질식 소화가 효과적이고 적용 소화제로는 마른 모래, 팽창, 질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의 원리는 연소의 반대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연소의 사요소, 가연물, 산소, 점화원, 연쇄 반응을 제거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제거 소화는 연소 반응에 관계된 가연물이나 그 주위의 가연물을 제거함으로써 연소 반응을 중지시켜 소화하는 방법이며 질식 소화는 공기가 가연물로 공급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소화하는 방법으로 공기를 100%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급 공기의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떨쳐서 가연물이 더 이상 연소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다음 냉각 소화는 연소하고 있는 가연물로부터 열을 빼앗아 연소물을 착화온도 이하로 내리는 것으로 일반 화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제 소화는 연소의 사요소 중 연속적인 산화 반응, 즉 연쇄 반응을 약화시켜 연소가 계속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소화 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로서 소형 소화기는 A급 화재용 소화기 또는 B급 화재용 소화기는 능력 단위의 수치가 1단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 10단위 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 20단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이 소화 용구 중 마렛모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함의 능력 단위는 0.5단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소화기 종류별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분말 소화기입니다. 분말 소화기는 소화약제로 건조된 미세 분말을 방습제 및 분산제로 처리하여 방습성과 유동성을 원활하게 한 것으로 탄산수소 나트륨이나 탄산수소 칼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BC급 화재용 소화기로 사용되며 인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ABC급 화재용 소화기로 사용됩니다. 분말 소화기는 소화약제 방출을 위해 사용하는 압축가스를 가압하는 방식과 소화기 본체에 직접 충전하는 추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말 소화기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분말 소화기는 가압식과 추갑식이 있으며 추갑식은 소화용기에 압력 게이지가 달려있고 가압식은 소화기통 속에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넣은 압력 용기가 들어있는 것으로 그 기능 및 사용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분말 소화기 설치상의 주의는 직사광선을 받는 장소 또는 고온의 장소를 피하여 설치하고 소화기의 안전핀이 평상시 이탈되지 않도록 봉인 조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분말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손잡이의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잡이를 잡지 말고 몸체를 잡고 빼야 합니다. 다음은 소화기를 든 상태에서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향해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분사해줍니다. 다음은 분말 소화기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말 소화기의 장점으로는 A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는 겁니다. ABC 화재란 앞쪽에서 말했던 A급, B급, C급 화재인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위 세 가지 화재에 대해 적응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론 약재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분말 소화약재이기 때문에 동결의 우려가 없고 장기 보존이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하며 최대 장점으론 금액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분말 소화기 단점으론 소화약재의 잔존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게 최대의 단점입니다. 이번엔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란 이산화탄소를 압축액화하여 소화약재로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그렇기에 좁은 공간에도 침투가 잘 되고 전기에 대한 절연성을 가지며 소화약재에 의한 오손이 없으나 다른 소화약재에 비해 소화 효과는 비교적 적습니다.
유류 화재와 같은 표면 화재는 물론 소규모의 종이, 목재, 섬유, 고무류 및 석탄 등의 심부 화재에 적합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구조는 추갑식 소화기의 일종으로 안전핀을 뽑고 레버를 누르면 추갑된 압력에 의해서 즉시 방사되며 레버를 놓으면 방사가 멈추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소화기에는 추갑식 분말 소화기와는 달리 압력계가 없다는 게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설치상 주의할 점은 소화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의 압력은 온도와 함께 크게 변화하므로 직사광선이나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여야 하고 빛, 눈, 이슬이나 약품 등에 의해서 부식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론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말 소화기와 유사하게 안전핀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때 왼손으로 손잡이 아래 부분을 받친 후 안전핀을 제거하고 노즐을 화점으로 향하게 한 후 손잡이를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노즐을 통하여 약재가 방사되면 빗자루로 바닥을 쓸듯이 좌우로 움직여 약재가 방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출 노즐을 잡을 때 동상을 입을 염려가 있기에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이번엔 이산화탄소 소화기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론 기화 팽창률 및 기화 잠열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화 팽창률이란 물질이 온도가 변할 때 부피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학적인 상수이며 기화 잠열은 물질이 상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하는 열의 양을 나타내는 물리학적인 상수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자체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화재의 심부까지 침투가 용이하며 소화 후 잔존물이 없기에 잔존물에 의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없습니다. 장점만 들었을 때는 단점이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 시 질식의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며 A급 화재 즉 일반 화재의 소화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다음으론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탄화수소의 할로겐 화합물을 소화약재로 사용하며 무색투명의 액체 또는 기체로서 특유의 강한 냄새를 풍깁니다. 할로겐화합물 소화기로는 수동 펌프식, 추갑식 등이 있는데 그중 추갑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다른 소화약재와 달리 화학적 작용이 주요 소화 원리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의 구조는 추갑식이랑 같이 압축 공기를 소화기 몸체에 추갑시킨 것으로 다른 추갑식 소화기의 구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할론 1101과 2400이 소화기의 경우 사용온도 범위가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설치상 주의사항으로는 추갑식 소화기의 압력은 설치 장소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를 특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론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장점으론 화재의 심부까지 침투가 용이하며 A, B씨급 화재 모두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소화 후에는 잔여물이 없어 2차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 소화약재를 재충전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는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 결핍을 일으키며 다른 소화기들에 비해 소화 능력이 조금 떨어지며 가격적인 측면에선 다른 소화기들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K급 주방용 소화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급 화재 소화기의 K는 주방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kitchen의 앞자를 따 K급 소화기라고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식용유 화재용 소화기이며 소화기의 약재가 식용유 표면의 비누화 현상을 일으키고 식용유 내부의 온도를 냉각시켜 소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만일 식당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상황, 즉 식용유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ABC 분말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 대응하였을 때 화재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주방에는 반드시 K급 소화기를 갖추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급 소화기의 장점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누화 작용으로 식용유 화재에 있어 초기 신속하게 화재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시 식용유 내부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하강시킴으로써 재발화를 억제시키며 용기가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이 되지 않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K급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에 비해 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재가 일어났을 시
소화기를 들고 소화기를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가져온 다음 몸을 단단히 고정시킨 후 안전핀을 뽑습니다. 다음으론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서 가까이 이동한 다음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분말을 골고루 발사합니다. 분말을 발사할 때에는 바람 및 출구 등을 등지고 분사하며 빗자루 쓰는 느낌으로 분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소화기 사용법에 관한 영상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화기의 구성, 사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란 냉각 또는 공기 차단 등의 효과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기구입니다. 소화기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는 본체, 압력계, 손잡이, 안전핀, 그리고 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기 점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력계의 눈금이 녹색에 위치하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압력계의 눈금이 정상이라도 제조 연료를 확인하여 10년 이상 지나면 교체하셔야 합니다. 매월 1회 소화기를 뒤집어 흔들어주면 소화약재가 굳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 손으로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안전핀을 힘껏 잡아 당겨 뽑습니다. 안전핀을 뽑을 때 손잡이 윗부분을 누르면 잘 빠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기를 들고 호스를 뽑아서 바람을 등지고 빗자루 쓸듯이 골고루 분사합니다. 올바른 소화기 사용으로 화재로부터 우리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지킵시다. 다음은 소화기 설치 및 취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화기는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즉 보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하고, 또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는 표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분말 소화기 점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검할 때 소화기의 지시압력계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우선 지시압력계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어야 적합한 것이고 빨간색 부분에 있을 경우 과압의 상태를 의미하며 노란색 부분에 표시될 경우는 압력이 부족한 저압 상태입니다. 이렇게 소화기의 지시압력계를 확인한 후에는 소화기 내 분말이 굳지 않도록 여러 번 흔들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고 요령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재 폭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비상사태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후 조정실 또는 방재센터 혹은 담당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요령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할 때 중요한 점은 비상사태가 일어난 발생지역, 그 종류와 상태, 신고자의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히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별도의 통제 조직이 없는 소규모 현장은 먼저 최초 발견자가 불이 난 사실을 주위에 큰 소리로 알리고 초기 소화에 임해야 하며 즉시 119 소방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요령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신고 시 중요한 사항으로는 비상사태의 종류, 발생 장소, 신고자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번엔 초기 화재 진압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진압은 전기 관련 화재의 경우 먼저 차단기를 내린 후 소화를 해야 하고 유류 화재 시에는 주위의 유류를 제거한 후 소화를 해야 합니다. 만일 초기 소화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화기 말고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 진압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가 차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방수하지 말아야 하고
소화기에 비해 방출 압력이 매우 강하여 압력 조절과 설비 파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피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고 신속한 태도로 안전한 곳 지정된 대피 장소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화재에 시다량의 연기가 있기 때문에 피난할 때에는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입에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현 위치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최대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영상 자료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소방 안전교육의 첫 번째 시간. 어디에서 무슨 냄새만 났다 하면 이 개코를 발동시키는 김대리와 함께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나 김대리, 오늘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마샤! 예, 과장님. 김대리, 계약 서류 말이야. 그거 좀 박 과장한테 대신 가져다 주겠나?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왜 자꾸 자기 일을 나한테 시키지? 이게 무슨 냄새지? 갑자기 나의 본능적인 개코가 발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열받은 내 머리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이것은 뭔가 타고 있어. 김대리가 뭔가 알아차린 것 같은데요? 불이 난 사실은 불꽃이나 연기, 타는 냄새, 타닥타닥 타는 소리, 혹은 뜨거운 열기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김대리는 타는 냄새를 맡고 화재가 난 것을 알았군요. 화재를 감지한 김대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불이 난 것을 알았다면 무엇보다 화재 현장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죠. 대피하면서는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외쳐 불이 난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건물에 불이 난 사실을 쉽게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피 중 바로 이 발신기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데요. 흔히 비상벨이라고 부르는 이 발신기는 화재가 난 사실을 건물 전체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발신기는 피난 계단의 출입구로 연결되는 복도와 통로 등 대피하는 경로에 눈에 띄게 비치되어 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건물 관계자에게 신호가 전달되어 화재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해지고 비상벨 소리를 통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신속한 대피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연기에 갇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매우 위험한 순간이군요. 화재 현장에서 불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유독가스입니다. 화재 연기에는 다양한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독가스 중 일산화탄소는 흡입할 경우 2분에서 3분 내 실신하게 되거나 10분에서 20분 사이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 피해를 줄이는 방법 꼭 알아두어야겠죠. 유독가스 피해를 줄이면서 화재 현장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기와 유독가스는 보통 천장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 때문이지요.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몸을 낮추고 수건과 옷에 물을 적셔 코와 입을 막는 게 좋습니다. 물에 적신 수건이나 옷이 열기를 방어하고 가스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수건에 물을 적시려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빠른 대피부터 하셔야겠죠. 연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유도등이다. 연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진 상황. 김 대리는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대피 시에는 유도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유도등 혹은 유도 표지란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흰색과 녹색이 섞여 눈에 잘 띄게 생긴 표시등으로 화재나 정전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피난구와 피난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도등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모양이나 표시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재난 사고가 일어나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유도등과 유도 표지의 모양을 보고 건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그런데 정전이 되어 전기가 나간 상황이라면 어떻게 유도등에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걸까요? 유도등은 일반 전기가 아니라 비상전원용 축전지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된 경우에도 비상전원으로 자동전원이 되어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화재 현장 대피 시에는 이 유도등의 불빛을 보고 대피하시면 됩니다. 특히 평소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나 쇼핑몰 혹은 대형 건물 등 구조가 복잡한 건물이라면 대피 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등을 더욱 유심히 살펴 대피해야겠지요. 화재 현장을 빠져나갈 때에는 복도 또는 통로, 계단 등 곳곳에 설치된 유도등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르되 되도록 한 방향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다. 잠깐만요.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정전이 되어 운행이 멈추거나 연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운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화재가 난 층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절대 탑승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선 비상계단으로 가야 되는구나. 역시 우리의 김대리, 유도등을 따라 안전하게 대피하고 있군요. 여기서 잠깐 화재 시 안전한 탈출을 돕는 안내자, 유도등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향해 안내하는 불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건물 복도 혹은 통로 출입구 윗부분에 설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통로 유도등. 통로 유도등은 지상에 이르는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말하는데요.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가려면 출입구를 찾아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구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출입구로 향하는 통로부터 찾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 통로 유도등이 출입구와 이어지는 통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치된 공간에 따라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석 유도등.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등에 설치되어 화살표를 이용하여 피난구의 방향을 알려주는 전등입니다. 극장 바닥에서 이 유도등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객석 유도등을 어두운 극장에서 좌석을 찾는 용도로 활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앞으론 위급한 상황에서 이 화살표 방향을 잘 살펴 대피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탈출했네. 연기 엄청나네. 와, 우리의 개코 김대리 드디어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것 같죠? 화재 현장에서 벗어난 후 김 대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변에서 화재 현장을 목격하거나 화재 현장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소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에 찾기 쉬운 큰 건물을 말하거나 건물 간판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말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닫혀있는 건물의 호실이나 층수 등 구체적인 정보로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119죠. 여기 푸른 길 100인데 불길은 많지 않은데 연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아니 김 대리 괜찮은 거야? 지금 다 대피하고 난리던데. 예, 과장님 저 괜찮습니다. 근데 서류를 못 챙겨가지고. 지금 서류가 문제야? 사람이 살고 볼 일이지. 과장님.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지? 김 대리와 함께하는 화재 대피 요령 어떠셨나요?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평소 재난 안전에 대비하는 요령을 익혀두셨다가 위급한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 우리가 관심을 가진 만큼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안전하세요. 이상으로 4월 정기안전보건교육 화재 예방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